근데 이제 그 활활 타오르던 사랑이 이렇게 식어지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호르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을 할 때는 우리 몸에서 페닐에틸라민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은 거의 마약과 같이 그걸 하면 막 짜릿짜릿하고 막 기분이 좋고 막 기분이 붕 뜬 것 같고 정말 걸어도 걸은 것 같지 않고 공중에 걷는 것 같은 배도 안 고프고 잠도 안 오고 뭐 이런 사랑에 빠질 때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호르몬이 가속력은 평균 2년, 길어야 3년이면 그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 우리가 오래 지탱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그 결과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그것을 이렇게 이정수님처럼 이렇게 지속을 하려면 이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사랑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남자들은 바소프레신이라고 좀 더 이렇게 따뜻해지고 가까워지고 사랑이 막 뭉클뭉클 솟아나는 예, 그런 그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여자들은 옥시토신이라고 그래서 이게 또 포옹 호르몬이에요. 예, 막 보살펴주고 안아주고 막 그렇게 예, 막 이렇게 막 뭔가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호르몬으로 이게 이제 변환이 돼야 되는데 잘하셨어요. 근데 보통은 아까 그랬잖아요. 아기 낳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잠을 못 자니까 대개는 이제 그런 과정을 점점 멀어지게 하면서 둘 다 이제 시들해지는 거죠. 호르몬의 영향 말고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우선순위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은 아기가 나면 돈을 더 벌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회사에서 잘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밖에서 더 많은 이게 우선순위가 이제 밖에 일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아내는 우선순위가 이제 아이. 예, 그렇게 되니까 우선순위가 사실은 부부가 먼저인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그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임신, 출산, 육아 때 섭섭한 건 오래 남아요. 맞아. 끝이 있죠. 이게 절대 못 내는 거예요. 우리 친구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아버님한테 짜장면 곱빼기 사달라 그랬는데 무슨 곱빼기야 그냥 일반 먹어. 일반 먹으라고. 그때 그 얘기를 30년째 하고 30년. 왜 곱빼기를 안 사주냐고. 예. 아니 친구 맞아요. 남편도 아니고 네. 어머님이 친구 그래요, 진짜. 우리 어른들 보면 두고두고 곱씹는 얘기 중에 상당 부분이 그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되게 임신, 출산, 육아 때 섭섭한 거. 남자들에게는 몸이 아프거나 실직을 했거나 이제 이렇게 위기 때, 힘들 때인데, 근데 그때 이제 그것을 제대로 감정 처리를 못하면 이게 점점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집니다. 네네. 나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해요. 우리가 부부가 되잖아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이게 남자가 여자가 사랑해서 하는 게 결혼인데 네. 이게 결혼이 자칫 육아를 하기 위한 도구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결혼이라는 통장에 사랑을 넣었더니 이자로 애가 생긴 격인데 이게 뭔가 원금에 대해서 원금이 바뀐 것 같은 느낌. 네, 그게 맞아요. 정도에 이자만 따르고.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부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부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맞아요. 가정이라는 예, 것은. 맞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사랑이 이제 쉽다 보니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그렇죠. 이 결혼 생활을, 내가 예. 이 부부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해야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크게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결혼에서 사랑이 변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정수처럼 활활 타오르는 저런 사랑이 오래 갈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거잖아요. 롤러코스터 탈 때는 순간인 거지. 우리가 평상시에 늘 롤러코스터는 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 자체가. 네. 그래서 생활은 그야말로 안전한 길을 타고 가는 자동차처럼 별 변화는 없지만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변화되는 것은 일정 부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늘 우리에게 정말 활활 타오르는 사랑을 기대하기보다는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들을 서로가 찾아가고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이 결국은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지금 최 선생님처럼 오랫동안 백년해로하면서 손잡고 위로해주고 편안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아까 저희 공감 질문에도 스킨십에 관련된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스킨십이 해버릇해야 계속 느는 건데 맞아요. 안 하다 보면 어색해. 왠지 이렇게 소나마만 다도 깜짝 놀라면서 서로 막 갑자기 큰일 난 왜 이래? 것처럼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너무 어색하니까 맞아요. 쑥스러우니까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극복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이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 그냥 자연히 멀어지는 것도 있지만 정말 스킨십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건 여자건 간에. 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아내가 이제 남편의 스킨십을 굉장히 그리워하다가 이제 남편이 굉장히 거부하고 싫어하니까 잠잘 때 다리를 한번 슬쩍 걸쳐봤다 했더니
자면서도 발을 뻥 차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유, 너무 상처를 마음이 받았어요. 아프다. 예, 네. 나를 얼마나 미워하면 정말 무의식 중에서도 나를 차버릴까.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네. 제가 그 남편의 그 어릴 때 이제 경험 같은 거 물어보니까 이 맞고 자랐어요. 아하. 예, 맞고 자란 사람은 피부 접촉을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 그래서 나 이거에 대해서 되게 네. 고민이 깊어서 글을 한번 적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 둘의 청춘은 묶이잖아요, 둘이. 그렇죠. 네. 둘에게만 사랑을 나눠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나는 내 성격상 지금 사랑을 좀 그래, 싫어, 불편해.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면서 그렇게 거부만 하는 건 네. 굉장히 무책임한, 그러니까 사랑을 감옥 속에 가둬놓는 거와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책임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네. 둘이 그 어떤 사랑을 꾸준히 유지해야 된다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몸으로 표현하는 거, 말로 표현하는 거, 이 모두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 수 있는지 방법이 있나요? 예, 그럼요. 이게 이제 그게 정말 스킨십이 몸도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먼저 정서적인 유대감, 친밀감을 회복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가트맨 박사라고 부부치료의 대가는 사랑의 지도라고 했습니다. 멋있다. 우리가 맞아요. 네. 우리 내면의 세계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뉴욕에 갔다 파리에 갔다 그러면 지도가 있으면 에펠탑은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세느강은 여기구나. 네. 이렇게 알듯이 그래서 우리 내면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서로 알 때는 굉장히 친해지고 친밀감이 생기고 유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우리 간단하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혹시? 당연히 알겠죠. 그거는 계속 그래도. 해줘야 되니까. 네. 뭔가 뭐 이렇게 사달라고 요구할 때 이거 우리 해줘야 되니까. 우리 아내 랍스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랍스타 여기 나와야 좋아해. 돼요. 예. 처음 데이트 때 네. 아내가 입었던 옷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 핑크색 원피스였던 거. 그리고 또 아내가 5년 안에 가장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뭔지 혹시 아세요? 5년 안에 이루고 싶은 꿈 지금 직원을 빨리 2명 더 구하고 싶어요.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거가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아내는 5년 안에 뭐 우리 그 아기랑 같이 저기 유럽에 여행하는 거일 수도 있단 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을 서로 물어보고 확인하고 네. 예, 그게 이제 사랑의 지도라는 건데 그게 처음이고 그다음에 호감 존중을 자주 표현하고 지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스킨십도 하고 뭐 커피도 끓여주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다가가는 대화라고 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정서를 좀 쌓아가야 돼요. 그게 아까 정서 통장이라는 네. 겁니다. 예, 정서 통장이 좀 쌓여야지만 그래야지 뭐 갈등이 있고 화가 나도 이게 쉽게 이렇게 네. 좀 잠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그게- 때 정말 맞아요. 했던 것들. 맞아요. 꿈이 뭐야? 뭐 맞아요. 어떻게 하고 싶어? 그리고 예.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게 뭔지 항상 생각하고 어떤 맞아요. 친구랑 어울리는지도 관심 갖고 그러니까 그 다시 연애했을 때 감정으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관심을 있을 것 가지라는 같아요. 거죠. 자, 지금 저희가 Q&A를 통해서도 질문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뭐 스킨십 힘들다. 그래도 꾸준히 노력해야 되겠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두리님이 또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손 닿는 것도 싫어요라는 제목으로 지금 아하. 올려주셨는데 사연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스킨십 얘기가 나와서 질문 드려요. 네. 아이 낳은 지 4개월 됐는데요. 출산 후부터 남편 손이 닿는 것도 싫어요. 부부관계는 더 싫고. 출산 후유증 때문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근데 출산하고 4개월이면 너무너무 힘들 때잖아요. 그렇죠. 몸과 마음이 정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엄마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이때만 되잖아요. 그럼 아기 수유하잖아요. 네. 나는 사람인가 젖소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예요. 선생님 사실 굉장히 힘들 때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힘든 거에 가장 큰 신생아를 둔 그 부부에게 가장 힘든 건 수면 부족이라고 맞아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뭐 자는 둥 마는 둥. 그렇죠. 맞아요. 그게 이제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넉 달이 지속됐다면 정말 만사가 귀찮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 맞아요. 나눠 가져야 돼요. 이 피로감을. 저는 아내가 그 아이가 이제 새벽에 깨는 시즌이 있잖아요. 한 4, 5개월가량 그런데 그때 아내가 일어날 때 내가 설령 저는 당연히 수유를 했지만
가치 향상이 일어났어요. 네. 내가 안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요. 이 위로가 사람이 되죠. 모유 수유를 하더라도 옆에 일어나서 앉아 있으면 네.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지. 근데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 아주 오래전이지만 저도 네. 일하고 이제 와이프도 일하는 와이프는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서로 피곤하니까 서로 발로 차요 일어나. 맞아. 그런 적이 네가 많았었어요. 해, 막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얘 울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일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관심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일을 나누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맞아. 저는 이제 스킨십 문제 얘기하면서 대화의 중요성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스킨십은 감정이 먼저 공유가 돼야 돼요. 남편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감정의 공유를 스킨십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여성은 반대거든요. 감정의 공유가 이루어질 때 그렇죠. 스킨십이 이루어져요. 네, 근데 네. 남성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를 들면 싸우고 나서 어쨌든 스킨십하면 해결될 거다.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또 대화의 방법이 뭐냐면 네.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아픈 마음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남성들은 그걸 들으면서 남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결해 줄 게 뭐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접근을 원하는 해요. 게 뭔데? 네, 이렇게 맞아, 되는 맞아. 거죠. 얘기하거든요. 그냥 결론만 얘기해. 뭐 해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말이 뚝뚝 끊겨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이상 아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스킨십도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전제돼야 스킨십이 이루어진다는 걸 꼭 남편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얘기 들어주고 네, 그러니까. 공감해주고 아유 힘들었구나 맞아요. 그냥 이런 네. 건데 그냥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참 답답하네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얘기 들어봐도 정말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 다르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결혼식, 부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순간이죠.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해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들은 카메라에서 줌인을 하듯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있고 와이프는 내 거야. 빨리 결혼식을 끝내자. 이런 기분에서 그냥 심차게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반면에 아내들은 우리 둘이 이렇게 재밌게 결혼식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재밌게 잘 살고 있다? 네. 한복 입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보고 싶었는데 막 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행복한 출발을 알리고 싶어서 울기가 너무 그때의 싫었어요. 감정이 생각나셨나요? 같이 한 결혼인데도 남편은 객관적 사실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아내는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자전거를 1분 내에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자전거요. 작은 부분까지 묘사한 반면 여자들은 그렇지 않죠? 물이 든 물병이 기울어진 모습을 그려보게 하자 여자들은 물도 함께 기울어지도록 그렸습니다. 하지만 물은 항상 수평. 남자들은 그걸 잊지 않고 표현했네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남성의 뇌는 보는 것과 정서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지만 여성의 뇌는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봐도 여성은 정서적인 것까지 기억할 수 있죠. 또 남자는 여자보다 체계와 능력이 뛰어납니다. 한 시스템 안에서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능력이죠. 반면에 여자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남녀 차이의 핵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무 다른 남과 여. 그러니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거고요. 뇌 구조 자체가 다른 건데 다른 걸 이제 인정하면서 서로한테 조금씩 맞춰주려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한 번만 더 알아주려고 노력하고 또 생각해 준다면 참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알아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네. 방법. 예. 사실 관심을 가지고 이제 물어봐야죠. 근데 물어볼 때 이때 중요한 거가 네. 열린 질문을 하라는 거거든요. 열린 질문. 열린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답이 예스냐 노냐로 나오는 건 닫힌 질문이라고 그래요. 네네. 당신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럼 답이 싫어? 그럼 거기서 끝나버리거든요. 그쵸. 근데 당신 오늘 뭐 먹고 싶어? 이러면은 뭐 짜장면 될 수도 있고 스파게티 무슨 라면 모든 아니면 게 되죠. 비빔밥 네. 모든 게 그게 바로 열린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린 질문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감정에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감정의 찌꺼기가 남거든요. 네. 그 감정의 찌꺼기를 그날 닦아줘야 됩니다. 그날 닦아주는 마치 입 닦듯이 네. 우리가 음식 먹으면 음식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입안이 박테리아가 번성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랍니다. 온도와 습도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안 닦고 가만히 있으면 악취가 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는 감정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감정 찌꺼기가 남는데 네. 그 찌꺼기를 닦아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호감, 존중, 감사, 배려래요. 네. 그래서 그냥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애기랑 이렇게 있어줘서 놀아줘서 고마워. 또 아니면 오늘 끓여준 찌개가 참 고맙네. 네. 라든지 오늘 입은 옷 참 멋있다. 이렇게 정말 호감과 존중, 감사 이런 거 정말 간단하거든요. 어렵지 그 않아요. 정도 하루에 한 3, 4분만 노력을 들여도 저희 네. 부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헤어질 때 네. 갑자기 잘나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네. 6초 정도, 6초 정도. 예. 근데 그냥 잘 가, 안녕, 빠이 하고 뽀 하는 것이 아니라 6초. 왜냐하면 6초 정도 포옹을 할 때 이제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아, 정말요? 예. 3초도 아니고 나온다. 이제 나온다. 6초 좀만 버텨. 좀만 버텨. 맞아요. 그래서 그 6초 숨 한 번 들이마실 정도거든요. 그러고 나면 정말 헤어지고 나서도 그 훈훈함, 따뜻함, 그것이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도 그때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12초 이제 뭐 6초도 하지만 예, 또 다시 그렇게 하지만 특히 이제 그 테레비 같은 거 보거나 하면서도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손을 주물러 주고 한 네. 1, 2분만 해줘 보세요. 정말 그 하루 피로가 싹 풀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정 찌꺼기를 우리가 쌓아주지 않는 게 그게 사랑을 멀어지고 식어지게 하는 네. 그것을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 정말. 진짜 뭐 큰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겨우 6초. 겨우 6초. 겨우 6초. 예. 내가 진짜 아이한테 쓰는 시간 중에 딱 6초만 내 남편한테 쓴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뭐 네. 이렇게 대단한 투자도 아니네요. 문제 이제 그 6초도 아까워하시니까 왜 이래 아직. 아빠 되게 바빠. 뭐 이렇게 바빠. 길거리에 신호 한 번만 받아도 3분. 네. 근데